자, 우리 지갑 속에 있는 100달러 지폐, 거기서 매일 만나는 얼굴 있죠?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보통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요, 그건 이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정말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그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익숙한 얼굴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적인 위인 말고요. 진짜 인간 벤자민 프랭클린. 그 놀라웠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발명가, 과학자, 정치가, 심지어 인쇄업자까지? 아니, 이 모든 직업이 한 사람의 것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분야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의 엄청난 여정, 그 시작은요,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돼요. 때는 1706년 보스턴, 무려 15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양초랑 비누를 만들어서 겨우겨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난한 장인이었죠. 훗날 그가 이룰 어마어마한 성공을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아주 평범한 시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받은 정교 교육은 평생을 통틀어 딱 2년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겐 학교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었죠. 바로 책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읽어치우는 엄청난 독서광이었거든요. 독서가 바로 그를 만든 1등 공신이었던 셈이죠. 그의 사회생활은 굉장히 일찍 시작됐습니다. 고작 12살의 나이에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술, 바로 인쇄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성장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16살에는 벌써 사일런스 두굿이라는 가명으로 아주 날카로운 사회풍자글을 써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결국 17살에는 권위적인 형을 견디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일품으로 필라델피아로 도망쳐버립니다. 그의 대담하고 독립적인 기질이 벌써부터 보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필라델피아로 옮겨집니다. 보스턴에서 도망쳐온 어린 견습생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건설자로 거듭나는지 한번 보시죠. 가진 것 하나 없이 도착한 도시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인쇄소부터 시작해서 신문사, 문구점, 우편 서비스,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의 철두철미한 근면과 절약 정신이 이 모든 성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요, 그냥 돈만 버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 나눴죠.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최초의 자원봉사 소방대를 조직하고 나중에는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설립까지 주도합니다. 그야말로 도시의 모든 곳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놀라운 공공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바로 준토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1727년에 그가 뜻이 맞는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매주 토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공공도서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처럼 그가 인류에게 하늘의 불, 즉 번개의 비밀을 밝혀준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라이덴병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초기 형태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전기 실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였죠. 7552년 6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천만한 실험 중 하나에 도전합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번개? 저거 혹시 전기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들판으로, 심지어 아들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손에는 고작 비단연 하나, 젖은 실, 그리고 금속 열쇠를 들고서 말이죠. 그는 그 짜릿했던 순간을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실의 섬유 가닥들이 사방으로 곤두서는 걸 봤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까이 대자 실 가닥들이 손가락 쪽으로 이끌렸다. 바로 이 순간 하늘의 무시무시한 불이었던 번개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전기와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 실험은요, 단순한 과학적 발견 그 이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신의 분노나 미지의 공포로 여겨졌던 번개가 드디어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된 거죠.
인류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은 곧장 우리 삶을 구하는 실용적인 발명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피레침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뾰족한 금속 막대가 번개를 대신 맞아주면 구리선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서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피레침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다는 당시 계몽주의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그의 모든 발명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의 또 다른 유명한 발명품 프랭클린 난로를 한번 볼까요? 예전 벽난로는 열의 대부분이 그냥 굴뚝으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었죠. 이 문제를 본 프랭클린은 훨씬 적은 땔감으로 방안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금속 난로를 발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프랭클린이 이 피레침이나 난로로 특허를 내서 돈을 벌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한 발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결국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가난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고요.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위대한 시민이었고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감한 과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성과 진보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계몽주의 시대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프랭클린이 21세기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문제에 가장 먼저 달려들었을까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아마 뭐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실용적인 문제 해결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